나도 이제야 알지. 네, 정치도사 박지원 의원 그리고 진보적 성향의 우파라고 자칭 진보적 성향의 우파 전원책 변호사의 전원일기 시간입니다. 뭘 그렇게 들어오시면서 자꾸 말씀을 아니 하십니까? 진행 능력이 없는 진행자들이 흔히 예. 탁자를 치고 해서 네. 리액션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소개를 잘 상관하라고. 못했어요. 진보적 우파가 아니라 꼴통적 우파. 아 어쨌든 좋습니다. 저는 경로 사상에 충만해 있으니까 마음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 발언 그러니까 이게 탁자를 치면서 진행하는 게 진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뭐 대구 경북의 후배로서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만 그걸 누구한테 배웠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탁자 치는 원조가 누구셨는지는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러나 저는 또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경로 사상이 있어서 자 오늘부터 이 코너에 도입된 발언 총량제를 두 분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시간과 답변 정리하는 시간 제외하고 두 분이 한 10분 정도 발언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 지금 초시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마치고 가져가겠습니다. 네, 넘어가면 하여튼 다른 분에게 바로 기회가 넘어가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하여튼 그 총량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초반에 다 쓰시든지 후반에 뭐 다 쓰시든지 그건 뭐 하실 수 있으나 이 코너가 누구 때문에 이 최첨단 장비가 누구 때문에 도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원책 변호사. 정답. 자, 그러면 아니, 그런데 이건 최첨단 지금 장비라고 처음부터 생각합니까? 들어와서 한 얘기가 다 여기에 가산돼야 돼요. 네, 다 가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뭐 이게 그냥 하도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요. 저희들은 그냥 좀 웃지만 진지하지만 그냥 이렇게 좀 진지하지만 또 이렇게 가볍게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패스트트랙 전국이 지나고 나서 이제 날씨로 한번 표현을 하자면 가장 날씨가 맑은 정당 그리고 가장 날씨가 흐린 정당 어디라고 보시는지 박지원 의원부터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날씨가 가장 맑은 정당은 아무래도 민주당. 네, 더불어민주당, 흐린 정당은 한국당. 민주당, 한국당. 알겠습니다. 무풍지대는 민주평화당. 네, 알겠습니다. 야, 역시 정치 구단다우십니다. 입신의 경지에 이르르셨다 그랬는데 이 무풍지대로 싹 이렇게 또 민주평화당을 끼워 넣었네요. 알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날씨가 맑은 정당. 예. 국민들이 다 알 겁니다. 정의당. 네. 예. 이 비교섭 단체 초민의 정당이 정계위원장을 맡으면서 끝내 관철했죠. 그리고 흐린 정당 네.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이제 한지붕 세가족 분열상을 아주 노출했습니다. 한지붕 세가족 분열상을 노출했다. 초시계가 들어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발언의 질서가 잡히고 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지난주에 하도 깽판을 쳐가지고. 예. 자, 5일간의 패스트트랙 전쟁이었는데요. 전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누가 가장 얻은 게 많고 누가 가장 잃은 게 많을까요? 사람으로 본다면. 예. 이번에는 뭐 전원책 변호사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예. 점수를 많이 얻은 분, 예, 한국당의 나경원 의원. 네. 나는 이제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수층의 신망을 아주 많이 얻었어요. 네, 그리고 아주 역설적으로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네. 뭐 어떻든 지금쯤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겁니다. 본인은 이제 21대 국회는 정치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든 뒷방에 힘 있는 늙은이가 될 수 있다. 뭐 나이는 아주 젊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점수를 가장 잃은 분, 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입니다. 이분 난 왜 이렇게 이번에 밀어붙이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각에서는 이 집권 여당 가려운 데를 다 긁어줬으니까 다음 총리는 적어도 다음 총리는 확실히 찜쪄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나는
이 노yo기 비전 불상사 네. 이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앞으로 역사에 어떻게 기록이 될지 예. 이미 본인이 시간 아신다면, 넘었어요, 지금. 예, 후회를 해야 될 것이다 이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 충분히 말씀하시고 뒤에 가시면 한 말씀 그러면 못 하실 수 이거 있기 뭐 때문에. 듣고 하죠 뭐. 네, 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면 되니까. 예, 저는 아무래도 이번 예. 작전을 네,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한 홍영표, 예, 장병완 네. 두 원내대표이고 가장 손해를 본 분은 네. 황교안 한국당 대표다. 황교안 한국당 예, 대표. 이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구태의연한 저러한 농성 네, 그런 정치보다는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실정 등 새로운 방법으로 어필했으면 야 역시 국민들이 황교안은 다릅다 이렇게 평가를 할 건데 네. 똑같은 일을 하니까 음,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정치인이다. 그런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조금 이제 시각이 조금 다른. 전원책 변호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본래 그런 분이니까 네. 제가 응답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는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정당 해산 국민청원 올라왔습니다. 제1여당, 야당 모두 해산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28만 정도가 지금 현재 되고요. 자유한국당이 170만을 넘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요. 네. 예, 청원 대상이 되지 않는 걸 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방치하는 청와대가 나는 우습다는 생각을 해요. 아, 청원 얼마나 대상이잖아요. 웃기는 작태입니까? 그리고 뭐 대변인이 나서서 이게 베트남에서 뭐 3점 몇 프로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이런 건 처음부터 차단을 했었어야죠. 네. 청원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가 뭐 원로들 네. 뭐 원로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도 다 모셔놓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정치 대립으로 국민 간의 적대감이 늘어나서 걱정이다. 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아니, 국민 간의 적대감을 누가 만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고 청와대가 만들고 집권 여당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시간상 내가 역시 자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효력을 발생하는군요. 네, 혈액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네. 전원책 변호사가 지정한 대로 일맥상통한데 예. 정당의 해산은 국민이 투표로 결정을 해야지 이 헌법재판소 과거에 우리나라 예. 정당 해산 명령 내렸지 않습니까? 네.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을 정당 해산을 받는 것은 좀 옳지 않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국민 여론이 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이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 농성이나 네. 거리 투쟁은 확실히 한국당이 잘못했다. 그렇게 여론은 나타난다고 봅니다. 아, 그걸 아직도 국민 여론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정치 구단이 아니고 정치 초단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이 저를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나란히 뭐 지지율이 상승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두 당 다 뭐 조금 지난 여론조사 예, 결과. 한국당은 보수층이 이제 집계를 했다. 네. 예, 보수층이 마음 갈 곳이 없었는데 그래도 한국당이 투쟁을 하니까 보수층이 집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전원책 변호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죽은 합리적으로 그런 무죄하다. 것은-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이 진영 논리로 각자가 위기가 오니까 네. 자기 진영이 확실하게 뭉쳤다. 네. 그런데 역시 뭉친 걸 보면은 진보 세력이 많고 네. 보수 세력이 적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중은 합리적으로 무지하다 이런 결론을 내린다 그러시는데 뭐 어떤 의미에서? 그 제가 예. 한 말이 아니고 정치라는 것은 예. 대단히 복잡다단하거든요. 모든 정책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중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서 막연하게 여론에 휘말려 가서 이 투표장에 나간다. 그래서 대중은 합리적으로 무시하다. 네, 알겠습니다. 역사의 흐름을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면 제 책을 읽으십시오. 아, 괜찮습니다. 그냥 알아요. 네. 역사의 흐름은 한 단면을 탁 자르면은 아주 추접한 면, 네. 나쁜 면도 있지만은 예. 그 흐름의 도도함은 항상 바른 방향으로 가지고 가니까 대중 이런 얘기는 한 부분을 네. 볼 때는 그런 우매함도 있지만은 네. 항상 대중의 생각은 좋은 방향으로 잘 흘러간다. 네. 이렇게 다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책에 그렇게 썼어요? 네. 네. 자, 혹시 그 예. 이제 시간이 조금 혹시 전원책 변호사 책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봤어요. 이 잡초와 우성을 읽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레시널이 이그노런트라는 요번에 합리적으로 무지하다는 데 지금 대해서 요 상상의 쓸모에 교보문고, 대해서. 영풍문고 가면은 굉장히 좋은 책이 많아요. 참고로 실망하지 마세요. 예, 잘 되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저는 초시계가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가겠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무효를 주장하면서 삭발식, 그러니까 머리를 깎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서는? 네. 같은 동료 언론으로서 굉장히 참 애석하고 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21세기에 네. 야당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삭발, 네. 단식, 의원직 사퇴. 네. 이런 건 안 해야 돼요. 그것은 19세기, 20세기 정치에 머물러 있구나.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9세기, 20세기적으로 정치판이 야합을 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하니까 삭발을 하는데 솔직히 나는 삭발하느니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된다. 길기를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아, 의원직 사퇴를 저는 했어야 사퇴해야죠. 네. 지금 이 상태 같으면 난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 저는 평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삭발하고 단식하는 거 이 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비판 많이 하셨잖아요. 머리털은 어차피 나는 거고. 그리고 단식에서 죽은 정치인 봤어요. 이 단식하는 정치인들 참 많이 있었는데 예. 단식을 가장 확실히 한 사람은 감옥 속에서 단식을 한 23일 단식했죠. 전두환 전 대통령. 난 그분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두환 씨 뿐이다. 예, 대부분 전부 다 뭐 밤에 우유 먹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네. 이 뭔가 소리들이 다 들려오더라고요. 예. 100일을 단식한 기록을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전 세계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는 이런 나라인데 아직도 정치판에서 단식하고 뭐하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잘 보세요. 10분 한다며 네, 아직 어머니 내가 딱 보고 하는 거야. 이만 하는 걸 뺍시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뭐 하여튼 이거는 19세기, 21세기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죠. 예. 지금 전원책 변호사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숱하게 우리 정치사에 국회의원들이 의원직 사퇴서를 냈지만은 한일회담 반대할 때 정일영 박사, 예. 정성태 의원, 김재광 의원 이런 몇 분이 하고 그 후로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아, 박해일 교수님 있잖아요. 돌아가신 그렇기 박해일 때문에 교수님. 저는 그러한 것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 국민인데 통하지 않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머리는 잘하고 단식에서 굶어 죽은 사람 없고 의원직 사퇴해서 한 사람 없어요. 하지 말아야 돼. 네. 이제는 하지 말아야 돼. 안 할 얘기는 하지 말아야 이 된다. 예. 집권 여당의 이런 그 몰상식한 그 어떤 정치 행위에 반대하기 위해서는요, 한국당이 지금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몇 가지 없어요.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뚜렷한 것은 나는 의원직 전원 사퇴 네.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직 지금 전원 해야죠. 사퇴. 네. 의원직 전원 사퇴를 해야 된다. 그럼요. 그런데 곧 돌아와요. 그리고 사퇴 안 하고. 의원회관에서 이삿짐 다 빼야 돼요. 다 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당이 이제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황교안 당 대표의 결정일까요? 아니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결정일까요?
어떤 거라고 봐야 됩니까? 우리나라 정치 사람 보세요. 원외에서 하는 투쟁, 광화문 거리 나가고 어디 나가고 네. 뭐 삭발하고 단식하고 이게 다 누가 만든 건지 알아요? 누구 아이디어인지 압니까? 좌파들 아이디어입니다. 좌파들이 다 해온 거예요. 앞에서 다 한 거란 말이에요. 예. 우파는 솔직히 말해서 길거리 투쟁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근데 좌파들이 다 해왔잖아요. 그럼 우파들은 어디로? 우파들은 지금까지 끼게 해봐자 의사당에서 입을 듣고 개기고 한 것밖에 없었지. 예. 좌파가 한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렇지만 인정하잖아요, 지금. 우파가 네. 군사 독재를 하기 때문에 독재와 항거하는 방법이 이 거리 투쟁이었는데 네. 예를 들면 김대중 총재 같은 분은 네. 국회에서 강하게 투쟁을 하면서 국민 여론을 비등화시켜 가지고 네. 순간적으로 장애 투쟁으로 나가서 예. 확 싸우고 회군해 버리는 거예요. 네.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국회에서 할 일을 하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이 과거식으로 네. 지금 독재, 비독재 이런 건 아니에요. 난 그 국회에서 독재타도 예. 독재자 문재인에서 자기들이 옛날에 하던 것을 지금 착각하고 하는구나. 누구한테 할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빨리 국회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좌파 장기 집권 기도가 아니라면 이번 권역별 또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것도 대통령제 국가에 있어요. 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자, 그거는 그런데 그걸 5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다 합의를 해준 거예요. 앞으로 논의하자고 합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건 누구 아이디어로 그러면은 누가 지금 주도하고 있다고 보는 게 옳습니까? 뭐 저는 들은 얘기는 있는데 예. 그걸 내가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들었다는 이야기를 뭐하러 공개를 하십니까? 분리하면 우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들었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왜냐면 괜히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모두가 만드셔 놓고 이심진심으로 예. 그렇게 나아가기로 된 것이지. 예. 그게 누가 명령을 해서 우리 나가자 이래서 나갑니까? 아니 그래도 당 대표, 원내 대표 그리고 당의 주요 당직자들 그리고 중진들이 야 이대로는 안 된다. 네. 이래서 이심진심으로 단합된 거, 단합된 단합된 것이지. 것이다. 예, 이심전심으로 단합된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정치에 들어와 가지고 네. 강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의원총회에서 결정했겠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마크롱 예. 프랑스 대통령이나 네. 최근에 와서 집권하는 모든 세계적 지도자들이 예. 탈정치, 네. 과거의 식상한 정치를 탈피해 가지고 다 정권을 잡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도 민생 경제 문제나 문재인 대통령의 실적 문제를 파고들면서 저런 길거리 투쟁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국민이 당신은 다릅다 해가지고 훨씬 지지받았을 건데 역시 당신도 똑같구나. 예. 그런 투쟁은 박지원이가 더 잘해요. 지금 마크롱 말씀하시니까 한마디만 보탤게요. 네. 지금 전 세계가 우파 벨트를 형성해서 전부 다 이게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난리들 치고 있는데 그 미국이 3.2%를 성장을 하는 판에 이 나라만 좌파가 집권을 해서 지금 경기가 국민 총생산에 후퇴를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0.3%나. 네. 그거 그래서 조금 이 좌파 우파 따지기 전에 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을 해 주세요. 국가와 박 국민을 의원님. 생각하니까 예. 저도 그래요. 경제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야지 베네수엘라행 비행기를 타서는 안 된다. 굉장히 저야말로 긍정적입니다. 그 건전한 말씀은. 진보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법인세도 낮춰야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예. 이런 분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행동은 부정적으로 하시면서 자기들이 경제 파탄 나와서 말씀은 지금 IMF도 가서 긍정적으로 또 사람들 이런 아니에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화내지 말고 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장외 투쟁이 뭐 성공한 역사도 있고 실패한 역사도 있는데 이번에 그 한국당의 장외 투쟁은 어떻습니까?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자기들은 장기투쟁하면서 그걸 일일이 내 촛불 혁명이다 그러면서 왜 한국당 장기투쟁을 하지 말아요?
아니 하지 말라는 아니, 게 아니고. 성공 여부를 물었잖아요. 성공 여부를. 그럼 장외혁명. 이러니까 방송 지나가다가 잘린 거야. 성공하든 실패하든 예. 하겠지. 예. 지금 돌아올 명분이 없어요 이제. 네. 국민이 함께 하지 못하면은 네. 절대 실패합니다. 음. 지금 촛불혁명을 말씀하셨는데 전국에서 국민들이 촛불혁명은 다 함께 했기 때문에 네. 성공한 거예요. 4.19 혁명 같은 게. 그렇지만은 지금처럼 소수의 네. 또 특히 시대 정신을 망각한 태극기 부대들하고 함께 다니면은 네. 절대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실패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니 촛불 들고 나오면 혁명이라 그러고 태극기 들고 나오면 부대라 그러고 네. 제발 그 용어부터 좀 이 편향되게 쓰지 그럼 마십시오. 태극기 부대가 지금 혁명이라고 하면 이 헌법부터 다 바꿔버려야지. 아니, 자 태극기 혁명이라고 혁명이라면서요. 해봅시다. 어? 태극기 혁명이라고 해봐. 혁명이란 말을 그러면 매우 박근혜 조심스럽게 써야 탄핵을- 되는데 박근혜를 탄핵이 선거로 틀렸다라고 집권한 하는 것이 정권이 옳은 자꾸 거예요? 촛불혁명이래 그냥.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부터 총리까지. 예. 난 그게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혁명입니까? 아니 선거로 아니 법에 의해서 탄핵을 하고 그리고 선거로 대통령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럼 혁명이라는 용어는 제1호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지 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본인이 말씀을 하셔야죠. 박근혜 국정농단을 촛불혁명이 붕괴시켜서 촛불혁명의 산물로 국민에 의거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잘 결국은 아시다시피 시위로 인한 잘 아시다시피 시위에 대통령 의한 선거 때 결정이네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강하게 싸웠어요. 그러나 역사를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돼. 알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거 좀 총기가 없애세요. 없어졌어요. 이게 신경 써서 뭐라겠네. 예. 저희도 뭐 신경 쓰라고 한 번도 지금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뭐랄까. 원래 도둑이 제발 저린 거예요. 예. 아까 저기 전원책 변호사가 사실 저거 전원 뽑으려 그러다가 약간 정전기가 통했는지 못 뽑으셨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정치권 또는 자유한국당은 이제 앞으로 돌아올 길이 없다 그랬는데 두 분 다 뭐 다른 의미에서 돌아올 길이 없다고 저는 돌아와야 된다고. 돌아올 길이 없다고 전원책 변호사는 말씀하셨고 의원직 사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의원직 총사퇴와 지금 의회로 돌아올 명분이 없다라고 전원책 변호사는 말씀하셨고 박지원 변호사는 그래도 돌아와서 민생을 챙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유한국당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원책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던 전 조강특위 위원장으로서 정도를 그리면 됩니다. 위원장 못했어요. 좀 시간 뺏지 마세요. 네, 정도를 네, 그리면 네,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정도를 내가 이번에 그 사태를 쭉 지켜보면서 하는 느낀 게 있어요. 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선 의원일수록 무지하더라. 무시하더라. 무지하더라. 두 번째, 우리 정치는요. 정의가 아닌 것을 정의로 보여주는 예.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정의가 아닌 것을 정의로 보여주는 예. 기술을 가지고 있다. 참 한국 정치 묘해요. 네. 정의가 아닌 것을 부정의를 정의로 보여준다. 정의로 만들어낸다. 그 부정의를 누가 부정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대통령제 연동형 그리고 그 권력별 비례대표제를 한다는 자체가 부정이에요. 그게 부정이다. 예. 그 부정의를 그럼 발상 자체가 부정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4초 초. 사익이 앞서는 거예요. 자, 8초 초가 있습니다. 이제 전원책 변호사는 발언 마이크 기회가 끄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자, 마이크는 저희들이 끕니다. 예. 지금 국민들은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먹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든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 네.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자영업은 붕괴되고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다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싸울 때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 가지고. 네. 그리고 길거리로 뭐 부산으로 돌아다닐 때가 아닙니다. 네. 국회로 돌아와서 우선 IMF부터 권고한 네. 추경 예산 통과시키면서 네.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가 네. 이러한 먹거리 해결하는데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니 돌아오라. 민생 걱정하시는 알겠습니다. 분이 집권 잠깐만요. 여당 편을 듭니까? 시간이 지금 다 됐습니다. 네. 이왕 초과한 거. 이왕조가 한 거.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것만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이시니까 헌법 26조 1항에 보니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청와대 국민청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겁니까? 정당 해산하는 걸 청원하는 정당 것은 해산하는 청문이 것은 범주에 들어가지 청원의 범죄에 않죠.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 알겠습니다. 참 이상한 질문하고 있어요. 그냥 시간도 없다면서. 질문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네, 박지원 의원 더 이야기하실 게 나와요. 저는 또 예. 그 정당의 해산은 네. 국민이 투표로 하는 것이 옳다. 민주주의다. 예. 세계적 관례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박지원 변호사님이 전원책 변호사님이 왜 좋냐면 저기 막 화를 내시다가도 뭐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금방 또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 마지막으로 오늘의 일기 한 줄 채워주신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오늘의 일기 한 줄로 딱 채워주신다면. 미세먼지가 최고조에 달했다. 미세먼지가 최고조에 달했다. 일기 불순 예측 불가. 네, 알겠습니다. 선문답 같지만 뭔가 또 이렇게 뭔가 느낌이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미세먼지가 누구예요? 예? 그쪽에 있는 분들. 초미세먼지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좋아요. 누가 미세먼지든 아무튼